네, 이어서 오늘 거래된 과일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0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4.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참달의 그린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90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25,000원대, 오늘은 평균가 25,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24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4월 1일 보시면 37,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4월 4일 이후로는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오늘 최고가 33,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역시나 상승과 하락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3월 26일 가격 29,000원대,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에 있습니다. 오늘 평균가 24,900원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고성군이 최고가 3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광주 광산구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5,816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229.8톤 반입됐고요. 전일은 224.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5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4,37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17,000원대, 자, 오늘은 평균가 14,000원대에 형성돼 있죠. 전일보다 3,13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4일 이틀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왔고요. 4월 4일에는 2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하락 흐름이 계속됐고요. 오늘 최고가 17,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3월 13일 16,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3월 26일에는 12,00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또 지난주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지만 지난주 이후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평균가 14,000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담양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5,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홍성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2,17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264.2톤 반입됐고요. 전일 177.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8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완숙 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6,52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오늘 모두 16,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고요. 전일보다는 264원 평균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의 마지막 날 15,0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4월 들어서면서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4월 2일 가격 4만 원까지 많이 올랐었고요. 이후에 하루 만에 또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3일에 형성됐던 18,000원의 최고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3월 13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3월 26일 14,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6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16,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평균가 같은 가격이네요. 4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완숙 토마토 경락가까지 확인을 봤는데요.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 정식 면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일반 토마토의 4월 정식 면적은 지난해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강원 철원에서는 파프리카, 풋고추로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춘천과 화천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인력 고용난으로 정식 면적을 줄이거나 또 정식 시기를 늦출 농가의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에 나선다는 이런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하루빨리 시행이 돼서 인력난 부족을 빨리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 경락가도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03톤 정도 반입됐고요. 전일 54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물량 많이 증가했습니다. 149톤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9,89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습니다. 전일 28,000원대, 자, 오늘은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평균가 형성돼 있죠. 전일보다 1,16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2일까지는 하락 흐름이었고요. 2일 가격 3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상승 흐름이 다시 시작이 됐고 또 어제와 오늘 또 급상승했습니다. 오늘 가격 48,000원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3월 13일 2만 1,000원대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좀 상승과 하락 흐름을 반복하다가 3월 26일부터 또 급상승했습니다. 3월 30일 3만 8,000원대까지 높아졌다가 이후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2만 9,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와 안동시가 최고가 4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안동시가 가장 높았네요. 29,23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사과 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가 38,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 38,000원보다 200원 더 상승한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4만 원, 부산과 광주, 대전이 38,000원, 대구가 37,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전일 36,000원에서 4,000원 상승한 가격 보이고 있고요. 부산과 대전은 전일과 가격이 같았습니다. 다만 대구, 광주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평년가 보시면 39,959원이었는데요. 이보다 지금 1,759원 낮은 가격이 오늘 형성돼 있고요. 자,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모두 적게는 600원대에서 또 많게는 2,000원대까지 모두 가격이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과 경락가까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농산물 소비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농산물 소비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판로나 홍보길이 막혀서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충남 예산군에서도요, 사과로 또 가공식품을 만들었는데 지금 알릴 길이 없어서 참 막막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산군청 예산사과 융목화 활성화 사업단 사무국장 박영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농가들이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네. 네, 저 예산에서도 사과로 또 이 가공식품을 만들었는데 코로나19 탓에 판로나 뭐 유통 확보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소비 심리 위축에 지역 축제 등 취소되면서 열심히 개발한 가공식품을 홍보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예산군에서는 인터넷 홈쇼핑, 전자상거래 이런 통로를 통한 판로 확보를 지속적으로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뭐 조금이나마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터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예산 사과가 화려한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예산 사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예산군은 맛 좋은 예산황토 사과를 재료로 사과빵, 사과국수, 사과 기능성 음료, 사과 와인, 사과엿, 사과 고추장, 사과 한가 등 다수의 가공품을 생산해 현대인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뭐 예산 사과의 화려한 변신, 뭐 맛있는 변신이 될 수도 있겠고요. 특히 소비자들에게 좀 인기가 좋은 가공식품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사과 모양을 한 사과빵을 출시했는데요. 예. 또 사과 음료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그 면역력에 관심이 증가한 요즘에 인기가 좋은데요. 사과 기능성 음료는 도라지와 사과에 있는 항산화 물질을 높인 음료예요. 그 도라지는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시켰고요. 사과는 열수 추출로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수용성 물질을 뽑아내어서 혼합한 기능성 음료입니다.
또한 사과빵은 사과의 육질을 그대로 살린 사과 조림을 넣어서 향과 식감이 매우 뛰어나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호응이 대단합니다. 네,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한데요. 이 가공식품이라도 원물로서의 품질이 좀 좋아야 하잖아요. 예산 사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예, 예산 황토사과는 80여 년이 넘는 오랜 재배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비옥한 황토 땅과 알맞은 밤낮의 일교차, 풍부한 일조량 등 좋은 재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생산되어 과육이 치밀하고 과즙이 많으며 새콤달콤한 맛의 향기가 깃들여 있어 예산 사과만의 독특한 품질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미 예산 사과하면 생과로도 해외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사과 가공식품 개발에도 뛰어드신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예,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 지역이 확대되고 사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수입 과일이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비 감소로 인한 농가의 판로가 줄어들면서 신소비층 확보가 필요했고요. 그 농가들에 대한 고부가 가치 창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과 가공 상품에 대한 개발은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네, 자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사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15년에 11.4kg 이후에 2019년 작년이죠. 10.3kg까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과 소비를 위해서 가공식품 개발이 필수인 것 같은데요. 가공식품 개발, 농가 입장에서는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과를 수확하다 보면 예쁜 사과도 있고 못난이 사과도 나오게 되는데요. 네. 사과의 맛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새들이 상처를 내고 가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은 사과들은 저렴하게 판매될 수밖에 없고요. 농가들의 소득 또한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과즙과 사과칩을 가공하여 판매했더니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의 개발이 부가가치 확대와 새로운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예쁘진 않지만 맛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참 사과를 활용해서 이렇게 농가에 도움을 주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개발을 갖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예산구는 그동안 연구개발한 가공품들을 다양한 판로 개척과 홍보에 집중할 것이고요. 농가 스스로 생산, 가공,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과 마케팅 지원 사업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 황토 사과를 글로벌 명품화로 자리 잡기 위한 해외 판로 개척에도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명품 예산 황토 사과 계속해서 좀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산군의 사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네. 방금 저희가 전화 통화하면서 화면으로도 나갔잖아요. 그게 갑자기 바로 생겼어요. 저희 앞에 나왔습니다. 이 네. 사과빵과 사과 음료가 앞에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먹어보죠. 네. 어떤 맛인지 소개도 좀 해드릴 겸. 사과빵 한번 드셔보시죠. 네, 사과 캐릭터도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사과랑 똑같이 생겼고요. 보시면 잎도 꼭지도 있습니다. 있네요. 네, 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죠. 이게 약간 카스테라 같은 빵 안에 사과잼이 들어있어요. 아삭아삭 씹혀요, 사과가. 아, 폭시나물과 또 아삭함이 또 예. 공존하는 그런 그래서 약간 맛이군요. 애플파이, 그러니까 사과파이 같은 느낌이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네요. 네. 맛있어요. 응. 저는 이 사과 음료를 한번 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지금 좋았던 게 사과와 도라지의 콜라보레이션. 네. 저희 같은 이제 목을 쓰는 사람들은 도라지 들어있으면 무조건 달려들거든요. 좋죠.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그 당도 높은 사과가 하나가 그대로 들어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고요. 저희가 아침에 먹는 사과가 황금 사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 하나 드시면 아침 금방 해결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약간 도라지 있으면 좀 쓰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전혀 같은데 그런 맛이 그렇지 없습니다. 않나요? 네, 단맛만 딱 그렇군요.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따가 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빵 그리고 사과 음료까지 오늘의 과일 사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축산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